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면적 모멘트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모멘트 정리는 총 두 가지가 있고, 먼저 이제 첫 번째 모멘트 에어리어 티오렘은 우리가 이제 처진 각을 구하는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구간 사이에 이제 그 처진 각의 차이를 구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보에 그 뭐 분포하중이나 뭐 집중하중 혹은 뭐 커플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이제 빔의 우리가 내력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이제 SFD라든지 이제 BMD와 같은 이제 그러한 선도를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도를 그리는 문제는 이제 정력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떠한 하중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뭐 분포 하중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선도를 그리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전단력 선도나 구피 모멘트 선도는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재료의 그 구핌 강성 EI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모멘트 선도를 이제 구피 모멘트 선도를 만일에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어차피 EI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나눠준 값도 결국은 동일한 형태로, 물론 값은 이제 EI를 나눠줬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결국 이제 전체 어떤 구간에 대해서 각각의 점들의 값들은 결국 구피 모멘트에다가 EI만 나눠준 값이므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형태는 이제 선도의 형태는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의 가장 기본 꼴에서 이제 d 제곱 y dx 제곱은 이제 ei분의 m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었고, 결국 d 제곱 y d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d 시타 dx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d 시타 dx는 이제 ei분의 m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에서 양변을 dx를 곱하면 결국 d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ei분의 m 곱하기 이제 dx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d 시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미소 구간의 그 접선의 그 각도 차이를, 이제 미소각 차이를 이제 d 시타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뭐 기울기 차이가, 어떤 미소 기울기 차이가 이제 이 값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의 그 시타 C부터 시타 D까지 D 시타를 적분을 한 것은, 이제 식으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EI분의 M 선도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이 색깔 칠해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면적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First Moment Area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두 구간 사이의 그 각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각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EI분의 M 선도에서 이제 그 구간 사이를 이제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하면 시타 D에서 시타 C를 뺀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우리가 모멘트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어떤 그림이 이제 우리가 선도가 간단하게 어떤 뭐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혹은 뭐 2차 곡선까지 뭐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뭐 2차 곡선은 우리가 뭐 모멘트 방정식을 통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우리가 도형의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모멘트 에어리어 티오렘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결국 만일에 D점에서의 처진각이 있을 것이고 C점에서의 이제 처진각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처진각들을 각각 세타 C, 세타 D라고 하면 결국 이제 C점에서 바라본 D의 처진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타 D에서 시타 C를 뺀 것이 결국 이제 이 각도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irst Moment Area Theorem은 이제 물론 이 시작점 A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뭐 이 경우는 이제 시타 A도 0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 그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중첩법에 의한 그 테이블 데이터를 만일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점에 대한 값들은 이제 테이블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이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A점에 처진 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각도에서 만일에 C를 구한다라고 하면 만일에 C점에 그 처진 각을 만일에 구한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 에어리아 시오렘에 의해서는 우리가 처진각 A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선도를 그려서 일단 이제 그 만일에 시타 그 이제 C per A라고 하면 이제 C per A는 결국 이제 만일에 여기에 C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항상 이 분모 쪽에 오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 D의 처진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이제 C점에서 처진각을 이제 이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타 A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시타 C 빼기 시타 A가 되게 될 것이고 그 값이 결국 우리가 이 선도의 어떤 시점까지의 이쪽 부분에 이제 적분한 값을 구해서 우리가 시타 A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타 A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시타 C에 대한 값을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방법 혹은 이제 정리가 이제 모멘트 에어리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컨드 그 모멘트 에어리어 시오렘은 결국 우리가 앞서는 처진각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짐을 이제 처짐량을 이제 구하는 그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CD 구간에서 어떤 임의의 점 P와 P'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DX 구간만큼의 그 처짐량 DT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우리가 이제 P점과 P'점에 대한 그 그 접선의 이제 기울기 차이가 이제 d 시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P점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뭐 이 점을 현재는 이제 CD까지 E까지 썼기 때문에 이 F라고 하고 이 점을 G라고 하면 결국 이제 G점까지의 이 거리 분의 저기 다시 이제 X1 분의 이제 이 그 F점까지로 그 이제 X1 분의 이제 이 F점까지의 이제 거리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P'에 대한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밀하게는 x1 플러스 dx 분의 이제 이전까지의 그 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dx가 아주 미소하게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P점에 대한 기울기는 그 x1 분의 이제 이 길이, 그리고 P'에 대한 기울기도 x1 분의 이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게 되고, 결국
D시타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기울기를 이제 뺀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이 DT이므로, 혹은 이제 여기까지의 길이를 Y1, 여기까지의 길이를 Y2라고 하면, 결국 이제 X1 분의 이제 Y 그 2-Y1인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DT라고 하면 결국 X1 분의 DT가 이제 D시타와 같게 되고, 다시 우리가 식을 이제 우리가 그 변수 분리로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은 t로만 모으고 한쪽은 이제 시타로만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x1이 있기 때문에 d 시타는 앞서 우리가 이제 ei분의 m 곱하기 dx로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식을 대입을 하면 이쪽은 이제 x만의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미소 그 두 구간 사이에 어떤 미소 그 처짐량을 우리가 dt라고 하면, dt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D에서 바라본 C의 어떤 처짐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 C per D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양변을 우리가 구간을 이제 뭐 정해서 이제 정적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D에서 바라본 C의 처짐량 T, C per D는 인테그랄 XC부터 XD까지 이 식을 이제 적분한 것과 같게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뭐 우리가 수식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선도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선도를 작성을 해서, 결국 이 식의 의미는 결국 다음에 이 면적과 그 이 도형의 이제 도심까지의 그 거리를 곱한 것과 같은 값이 결국은 두 구간 사이에 이제 어떤 처짐량의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적을 구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인데, 이제 x바를 어떻게 이제 D에서부터 x바를 갈 건지, 이제 C에서부터 x바를 갈 건지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만일에 C점에 대한 여러분들이 처짐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C점부터 그 이 도형의 이제 도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D점에 대한 처짐량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D점에서부터 그 도심 거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식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바로 이 두 개의 식이 두 번째 모멘트 면적 그 정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실제 우리가 C점에 대한 처짐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TC per D는 D점에 대한 C의 처짐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D점이 이만큼 처짐량을 고려를 한 값이고, 만일에 실제 어떤 C점에 대한 그 처짐량을 구하라고 하면 실제 값은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D점에 대한 처짐량도 알아야 이제 실제로 C점에 대한 처짐량을 알 수 있고, 만일에 뭐 B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점에서의 모멘트는 0이기 때문에, 이제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길이가 이제 실제 처짐량이 되게 되는데, 만일에 D점부터 시작을 하면 D점에 대한 처짐량도 알아야 우리가 C점에 대한 처짐량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웹8보의 이제 커플 모멘트 90kNm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B점에
50kN의 집중 하중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굽힘 강성 EI의 값이 다음의 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B점에 대한 처짐 각과 처짐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과 같은 웹8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음과 같은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우량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빼먹지 않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직선의 형태의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로 작성이 되게 되고, 실제 어떤 XD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제 삼각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에 닮은 B로 구하기는 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결국 이제 전단력 선도에서 어떤 이제 전단력 선도 방정식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이제 x 값을 이제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닮음을 이용을 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뭐 그 방법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푸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바로 굽힘 모멘트 선도로 작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SFD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굽힘 모멘트 선도에서 이제 XD라고 하는 것은 닮음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60분의 XD는 90분의 3으로 3-XD로 해서 XD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데, 이제 이쪽 부분의 식은 이제 전체 이러한 삼각형에서 이제 이 길이는 90 플러스 60이라고 150이기 때문에 150분의 3은 어차피 다 B는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뭐 이쪽 식과 이쪽 식을 이용을 해서 풀면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 두 개의 식만으로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풀면 XD는 이제 1.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값은 구했고, 일단 뭐 이 X축 방향에 대한 이 값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값에다가 모멘트 값에다가 이제 이 EI 값만 나눠주면 다음에 이제 EI분의 M 선도가 이제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선도만 작성을 하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면 처짐각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처짐량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제 처짐각부터 먼저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멘트 정리는 항상 어떤 두 구간 사이에 각도 차이를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일단 A에서 바라본 우리가 B점에 대한 처짐각을 구하는 것은 일단 이 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시타 A를 더해주면 이제 시타 B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시타 B per A는 이 전체 넓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넓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서 다뤘던 것처럼 음의 넓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유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마이너스 A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쪽은 플러스 A2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은 결국 A2에서 이제 A1을 이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A1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이제 EI분의 M 선도에서의 넓이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선도로 여러분들이 60을 곱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항상 EI 값을 나눠준 값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 A1에 대한 그 넓이가 되게 될 것이고, A2는 마찬가지로 1.8 곱하기 이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이쪽 부분의 넓이이므로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이제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타 B4 A의 값이 이 값이므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타 B이므로, 그런데 이제 시타 A는 결국 이제 우리가 컨틸레버 빔에서는 이제 이 고정 지지점에 대한 시타 값은 0이므로, 따라서 시타 B는 그냥 그대로 시타 B per A와 같으므로 이제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처짐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이제 A에 대한 B의 처짐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B점에 대한 우리가 처짐량이 그 B점에 대한 A점에서 바라본 B점에 대한 처짐량이기 때문에 항상 X바는 이제 B점을 기준으로 해서 0.6과 2.6을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그 계산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4.50mm가 되게 되고, 이제 y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쳐졌다는 의미가 되겠고,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처짐 곡선을 이제 그려보면,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빔의 형상까지 모두 나타냈는데 어차피 중립축에 대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짐 곡선 혹은 탄성 곡선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도 상관은 없겠고, 혹은 뭐 빔의 일의 형상을 나타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끝단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 라인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랫 방향으로 B점은 이동을 하지만, 그러나 처짐 각이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